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승천 10시 멘토 클리닉 김도영이 오늘도 어김없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드디어 개구리도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계좌 오늘 살짝 좋았다가 다시 한번 내려앉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우리 멘토 클리닉을 통해서 여러분들 시장의 전략도 정확하게 받으셨고 오늘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폈던 분이 그대로 수익률로 만들어내시며 전략도 맞추는 분들이 출연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의 오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긍정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 조금 조심해야겠죠. 코쌤취 여기에서 감기 걸려서 몸살 때문에 시장 빨리 못 보는 건 안 된다라는 거 어김없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장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일 어떤 종목을 가져가실 분들은 지금부터 주식승천 10시 멘토 클리닉 함께 하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역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는 귀에 기딱지가 붙어있을 것 같은데요. 전화 상담 02-3153-2619번이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같이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www.samtv.co.kr로 들어오셔서 위에 주식 메뉴에서 주식 승천 코너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로그인 하신 뒤에 오늘 출연하신 멘토와 진행자 또는 추가적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나 멘토들이 추천한 종목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으실 때는 멘토를 정확히 콕콕 찍어주시고 나서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중에요. 희망을 더 많이 가지면서 얼굴이 아주 한바꽃이 폈습니다. 총각인 저의 입장에선 짜증이 살짝 나는 하루긴 한데요. 그리고 또 한 분은요. 눈에 별을 켜고 나서 전략도 맞고 종목도 맞춰가기 시작하는 분이 있습니다. 다크호스로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젊은 피 우리 어린 왕자와 그리고 이분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등려를 한 분, 두 분 화면으로 먼저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원샷 원킬 한정된 개미의 총알이 스나이퍼 매매법을 만나면 백전무패. 시장을 꿰뚫는 통찰력과 객관적 분석으로 매매법을 전파합니다. 이상로의 승전의 비법 지금 공개됩니다. 폭락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상위 5%만 알고 있는 역발상 투자의 특급 전문가. 주식 투자 성공의 꿈 정확한 성견 진영의 양순모와 함께합니다. 보셨죠? 과연 꼴찌 전화 연결해서 꼴찌라는 멘트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얘기하셨던 분도 있었고요. 또는 우리가 계속 축하한다라는 부분에 감동이라는 태명을 갖고 계신 분까지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주식시장의 아빠로 돌아오신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 감동이 아빠 이상로 멘토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이상로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적인 일로 일주일을 같이 있으면 평생이 화목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통으로 쉬어왔는데 이제는 제가 관심을 다시 한 번 더 좀 주식시장으로 좀 기울이겠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그만큼 냉정하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느꼈는데 제가 수익률이 지금 꼴찌까지 내려왔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나 보고 제가 더욱더 좋은 종목군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에 듬뿍 보답하는 그런 자세 다시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명 감동아 김도영 MC가 얘기하는데 아빠가 좀 느끼해. 아빠 방송 좀 잘하고 화이팅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알았지? 무럭무럭 잘 자라줬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얘기를 하겠고요. 우리 주식계 우리 주식 승천에서 꼴찌에서 다크호스 좀 빠르게 올라옵니다. 어린 왕자 또는 순도남, 순삼 도시남자라는 캐릭터까지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눈에 불꽃을 킨 것 같아요. 이 별사탕이 그냥 눈에서 대롱대롱 수익에서도 대롱대롱 나오고 있는데요. 양순모 멘토 이번 주 1위 탈환 기대해봐도 될까요? 사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우선은 그 부분을 뒤로 하고 일단 1위 탈환은 제가 다음 주 안으로 일단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당당함이 좀 벌써부터 기대를 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이상로 멘토가 오늘 그런 얘기했죠.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이상로 멘토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전반적으로 내가 시장에 대한 집중을 하지 못하고 가족을 챙기다 보니까 역시 수익률이 좀 좋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다시 한번 챙기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주식시장 시작할 때요. 여러분들께서 집중을 갖고 실력을 쌓아가고 저희 멘토들의 의견들을 집중적으로 메모를 하셔야지만 내일 반드시 승천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주식 승천 열심히 멘토 클래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장 같은 경우 이거 좋다 말았다라는 얘기를 좀 할 정도로 뭔가가 안고 없는 찐빵처럼 속빈 강정이 됐단 말이죠. 과연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슈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슈앤토크,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코스피 2016포인트 반등에 성공을 했다. 다시 2000포인트는 강한 지지력이 나왔는데요. 외국인 바이코리아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어디 한번 우리가 한번 토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불황에도 뜨는 놀자주 좋습니다. 놀고 먹고 아버지가 그런 얘기했다고 그랬죠. 열심히 일한 당신은 떠나라는 말처럼 놀자주들 관심 더 가져볼 필요가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이슈입니다. TV 엇갈린 정치 테마주입니다. 김종훈 테마주는 단기적인 급락이 나왔고 안철수 테마주는 또다시 급등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 정치 인맥주들 지금이라도 포트에 집어넣고 단기 트레이딩 해야 되는지 아니면 쳐다보지 말아야 되는지 이슈에서 상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기관이 좀 비어있다라는 것. 그 다음 속에서 그래도 외국인들이 나홀로 매수를 꾸준하게 유입시켜주고 있는데 누구나가 지금 시장의 주가의 차트의 위치를 보면 조정 양상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속임수일 수 있다는 말이죠. 과연 이 외국인들의 높은 사자세, 강세 부분을 유지하고 있지만 강화되는 속에서 시장을 소외시키면서 우리 개인 투자는 울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나홀로 사고 있습니다. 이상로 멘토, 과연 외국인의 바이코리아 기조 계속 유지될까요? 일단 당분간은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 같은 경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항상 랠리를 보일 때마다 이제 외국인이 어느 정도 주포로 활약을 해봤죠. 그리고 우리가 차트를 잠시 보시면서 추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1930포인트까지 내려오고 난 다음에 처음에 상승을 이끌었던 게 바로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갭이 앞에 앞서 나타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겠고요. 이 갭 자체를 지금 메꾸지 않고 다시 한번 더 가는 모습. 그만큼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있는 2000포인트를 조금 더 지켜주겠다는 의지가 조금 표출이 됐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 지금 미국 시장이라든지 유럽 시장 그리고 일본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한 개가 있죠. 바로 양적 완화,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인데요. 미국의 양적 완화는 거의 뭐 미친 짓이나 다름없죠. 그냥 돈을 찍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이라든지 유럽 다 지금은 버냉키라든지 아니면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그만큼 옆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말이죠. 돈을 풀어주겠다 대신에 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은행에만 맡기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적으로 외국인의 손바뀜 현상이 지속될 수 있겠고요. 다만 한국 증시가 지금 못 오르고 있는 관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2000포인트까지 올라갈 때까지 가장 큰 활약을 했던 거는 바로 전차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바로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어떤 종목군이 갈까?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 트렌드 말고 색다른 트렌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주도주가 필요하겠고요.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158만원까지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휴대폰 시장이 아니고 태블릿 PC에 대해서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그 부분이 바로 라이징 스타로 활약이 되었기 때문에 158만원까지 갈 수가 있었던 거고,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는 주가에 대해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갤럭시 4가 아직 안 나왔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LTE폰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거는 그래도 애플5였습니다. 아이폰 5였죠.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신다면 아직까지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 자체가 우상향은 분명하되 지금은 한 번 더 쉬어갈 수 있는 장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를 지금 이끌기 위해서는 당연히 투자 심리도 회복돼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바로 새로운 트렌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경기 부양주가 중국 증시가 지금 아프죠.
그런 부분 때문에 탄력을 못 받고 있고 당연히 1분기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도 약간 우려감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주가에 탄력성이 없는데요. 그런 부분만 좀 더 개선이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로 멘토 또한 한간에는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네. 유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이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얘기가 좀 있거든요. 네. 그쪽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바로 근해노믹스죠.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필요한 거는 진핑노믹스입니다. 그만큼 노믹스라는 게 경제화를 뜻하는 용어인데 지금은 한국의 근해 경제화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박근혜 정책에 걸맞춰서 지금은 건설주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수요업종들이 한 번 더 발돋움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책적인 안에 세분화된 상황이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뭐 김종훈 씨 같은 경우에도 오늘 미국으로 갔죠. 그런 부분 자체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을 여전히 가지고 가야 되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불확실성에는 있긴 하지만 단기적인 숨고르기 양상은 있다. 그리고 신정부 관련된 정책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대형 쪽인 특히 건설 섹터 쪽으로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상로 멘토가 좀 얘기를 해줬는데요. 우리 양순모 멘토 자신감 찾는데 이상로 멘토 때문에 이쪽 귀가 아파요. 감동 얘기를 하고 났더니 얼마나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는지 이러다 제가 혈압약을 먹어야 돼. 근데 이 양순모 멘토 과연 이 펀드 하면 이제 지겹긴 한데요. 네. 사실 좀 지겹긴 해요. 기관 쪽. 그런데도 좀 우상향 쪽으로 추가적으로 좀 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마찬가지로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제한적인 악재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뭐 언론부터 시작해서 뭐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놓고 보았을 때 정말 불안하실 겁니다. 근데 이 불안한 악재가 제한적이고 오히려 지금 넘치는 호재 속에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베팅에 대한 찬스를 보고 접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 개인 투자들은 시장의 심리에 크게 위축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관 투자들이 그 수급적인 측면을 놓고 본다면요. 사실 투신권들의 대규모 펀드 환매 매물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뱅가드 펀드 그리고 증시에 염증을 일으킨 개인 투자자들이 서서히 손절 물량들을 좀 내놓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도대체 투신권들과 펀드의 환매 물량들이 왜 나오느냐?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해석해서 한번 보니까 화학업종, 철강업종, 기계업종, 그리고 조선, 건설, 자동차 경기 민감 대형주들이 시세가 상당히 매우 저조합니다. 개인 투자분들이 딱 시장에서 놓고 봤을 때 좀 답답하다. 도대체 내가 이 펀드를 왜 들었느냐? 오히려 불안감 속에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런 불안감 때문에 매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요. 하지만 지금 뭐 시캐스터 이거는 뭐 지난 방송에서 제가 나와서 알려드렸지만 이미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시캐스터 규모도 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많이 위축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코스피 차트 제가 2030포인트 구간대 잡아드렸었습니다. 근데 2030포인트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철강 업종과 그리고 건설 업종들 동반 상승이 나와줘야지 갈 수 있다라고 해드렸는데 계속해서 2030포인트에 대한 매물벽을 계속 얻어맞고 있습니다. 근데 이 2030포인트를 억제를 시키는 주체가 누구냐?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이라는 거죠. 외국인 투자들이 지금 거래소 매수 유입 좀 되고는 있지만 사실 파생 포지션이 거의 포지션을 좀 잡으면서 지수를 가지 못하도록 콜매드 포지션을 잡아놓으면서 지수를 좀 묶어두는 밴드형 형식으로 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지수의 상승을 제한을 시키는 것이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이고 목요일까지 지수가 쉽게 이탈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2000포인트에 대한 테스트 그리고 가바닥은 나왔다. 이렇게 보셔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양순모 멘토의 얘기를 들어보면 양순모 멘토를 믿고 돌격 앞으로 달려도 되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인가요? 네. 2주 전에 저희는 현금 빵프로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를 해드렸죠. 사실 저희가 지금 뭐 여기서도 코스닥 차트 한 번만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스닥 차트를 한번 놓고 보면요. 제가 주봉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 자, 4년 동안 550포인트와 450포인트 요거 박스권에서 움직인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나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디입니까? 450포인트의 위치에
놓여져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550포인트 구간대를 돌파를 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을 경우에 이 수급이 어떻게 전개가 되겠냐는 거죠. 지금 화면상에서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왜 개인 투자자 이렇게 매매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 12월 14일 기준으로부터 작년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기준으로부터 거래소에 대한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인데요. 자, 분홍 색깔을 가지고 있는 차트가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고요. 이 초록색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외국인, 그리고 이 검은색이 바로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얘네들은 뭐 하고 있느냐?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거래소 사자세로 지금 바쁘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팔자세로 바쁩니다. 코스닥 차트도 한번 볼게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계속 사기 바쁘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팔기 바쁩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시장의 수급 동향을 놓고 보았을 때 외국인들은 일단 파생 쪽으로 포지션을 묶어두지만 시장에서 지금 벌써 저점에서 묶어놓은 매수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대기 매수세가 많다는 것이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꾸준한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 상승에 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어린 왕자가 우리 외국인과 기관한테 얘네들이란 표현을 해서 그러다가 너보다 밥 많이 먹었다 이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얘네들이란 표현을 쓰시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양승모님한테 분명히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만 트레이딩을 한다면 분명히 계좌는 불어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전략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요즘 주식 승천 저희 10시 멘토 클리닉이요. 시청률이 점점점 터지고 참여들이 좀 더 확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이제는 채널 고정시켜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이상로 멘토 IT 대형주들의 상승세가 계속 꾸준하게 못 갈 것처럼 하지만 엔저다, 앵고다, 일본의 눈치를 보면서도 꾸준하게 결국 대형주 속에서도 IT 부품주들을 같이 갔단 말이죠. 코스닥 쪽에서. 그러면 이 갤럭시 S4에 대한 기대감 오늘 같은 경우도 솔직히 뭐 두 가지 종목 같은 경우에 부분에서 뭔가의 그 부속에 대한 강점이 만들어지면서 가져왔는데요. 관련주들 어떻게 전략을 한번 세워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IT 종목군들이 상당히 활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고,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먹을 게 없구나. 코스피에 올릴 게 없구나. 그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코스피를 올리려고 하면, IT 종목, 그리고 전기전자 말고는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살 수 있는 매력이 있는 종목군이 잘 없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적이 먼저 기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어려운 단계가 좀 나타나고요. 아니면 양적 완화라든지 일본의 양적 완화 자체가 지금 크게 좀 와닿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삼성전기라든지 아니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엔저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종목군이라는 거죠. 차라리 중소형 IT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특허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으로 승부를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런 캐파가 큰 종목군들은 더욱더 크게 가격이나 압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가 주가에 조금 발목을 잡는 흐름이 나타났었고요. 우리가 삼성전자의 시총을 좀 같이 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한 그림이 나가나요, 지금? 나갈 수 있나요? 일단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일단 화면에는 지금 갤럭시 S4에 대한 예상 스펙이 조금 나가고 있는데, 제가 뭐 뉴스거리를 좀 만들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시면, 뭐 OS라든지 아니면 램,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같은 부분 최근 들어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디스플레이는 확정적이지 않고 나머지 부분 한번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예상 스펙에 들어맞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먼저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제가 디스플레이 부분은 조금 더 걱정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왜냐하면 IPS라고 하는 LG전자가 내세우고 있는 부분 자체가 지금은 좀 더 시장에서 판정성을 얻은 거나 비슷한 결과치가 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슈퍼 아몰레드에 대해서 걱정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멜파스라는 종목, 그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도 갤럭시 S4에서는 안 들어간다 그런 뉴스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다른 부분 안테나라든지 아니면 안정성 있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시고, 여기에 누가 납품을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위주로 해서 중소형 부품주를 우리가 좀 더 만약에 기대감에 산다면 그런 종목군으로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상로 멘토가 얘기하는 중에 예상 스펙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수혜주 찾기가 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파트론이 또다시 한번 신고가
효과로 좀 강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지금 앞에서 보여줬던 저 종목들 추격 매수도 좀 가능할까요? 예, 일단 갤럭시 S4가 3월 14일 날 어느 정도 이제 나오죠. 네. 출시가 되는데 그 전까지죠. 아까 전에 앞서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양순모 멘토가 딱 좋은 말씀 한 개를 하셨습니다. 바로 시장은 알고 있는 악재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리고 알고 있는 호재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갤럭시 S4가 3월 14일 날 출시가 되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대감에 사는 종목군은 기대감에는 당연히 파쇄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종목을 만약에 예를 들어 좀 설명을 드리면요. YG 엔터테인먼트라는 종목을 같이 한번 보시면 지금 10월 2일 날 꼭지를 맞이하고 난 다음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 우리가 어떤 발표가 됐냐면 싸이가 빌보드 차트 2위에 올랐다. 이런 뉴스가 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 계속 빠지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일단 IT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 실적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은 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던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정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하시고요. 대신 들어가려면 지금 들어가지 나중에 갤럭시 S4가 나오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거는 그때는 눌림목 매수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것이 없었다. 그 전에 소문이 막 생겨서 그 주가가 우상향으로 가면서 실적을 좀 바탕되고 수급이 되는 IT 부품주에 관련돼서는 추가 상승 모멘트로 따라갈 수 있겠지만 그 시기적으로 출시되는 시점에서는 조금 눌림목을 자제하자, 눌림목을 노려보자라고 이상구 멘토가 얘기를 했습니다. 양순모 멘토 역시 우리 방송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문자가 왔어요. 양순모 멘토한테 꼭 좀 전달해 주세요. 포스코 ICT 7,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목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데요. 정확하게 코스닥에서 포스코 ICT가 시가총액 상위란 말이죠. 네. 상위권의 종목군들이 강하게 가면서 ICT가 지금 가고 있어요. 포스코 ICT가. 목표가와 그 다음에 왜 시가총액 상위권으로 선택을 하셨는지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포스코 ICT 저도 많이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종목은 7,100원부터 7,200원 최근 들어서 눌림 자리를 한번 보여주었던 종목이었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주가가 좀 강하게 움직여지는 모습인데 결국에는 코스피 상위에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이번에 셀트리온이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인데 이번에 액면 병합으로 인해 가지고 거래 정지가 떴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치고 올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죠? 일단 시가총액 큰 덩치가 큰 녀석들을 계속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포스코 ICT는 이전에 매물대 전부 다 소화를 시켜놓고 그리고 긴 시간 동안의 횡보 조정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결국에는 기간 조정을 길게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7,980원입니다. 근데 저는 이 종목 10,000원 이상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수급 동향을 한번 같이 놓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급 동향을 놓고 보더라도요. 최근 들어서 그 투신권들과 법인, 기관 투자들이 최근 들어서 물량들을 좀 담아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더불어서 개인 투자들은 또 시장에서 아웃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많이 올라왔구나 라고 생각해서 지금 팔고는 있지만 오히려 투신권들은 더욱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 이 종목이 천천히 가더라도 끈질기게 붙잡고 있는 그런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포스코 ICT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또 CJ ENM이라는 종목도 이야기를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이 CJ ENM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두 달 동안에 정말 답답하게 움직이다가 시세가 한번 터지기 시작하니까 쭉쭉 위로 뻗어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 전부 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 계속 올라가니까 잘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역시 전략이 맞으니까 목소리에서 당당함이 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CJ ENM과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제 진 빼는 작업이라고 하죠. 일명 개인 투자들이 진을 빼서 내가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겠다 하고 나서 시세 분출한다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해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불황에도 뜨고 뜹니다. 경제는 계속 위축되고 있다는 놀자주들 우상향 가는 CJ ENM도 거기에 해당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놀자주에 관심을 가져볼까라는 주제입니다. 무섭습니다. 게임주, 여행주, 오늘은 또 카지노 관련주들까지 강한 상승세에 모바일 게임주가 또다시 한번 실적 언제 그랬냐 우상향을 가고 있는데요. 독보적인 부분 속에서 모바일 게임주 살짝 우리 이상로 멘트하고 이슈 한번 점검 좀 해볼게요. 네, 맞습니다.
뭐 게임비례라든지 아니면 컴투스 같은 종목군들 많이 올랐는데요, 오늘. 일단은 냉정하게 바라보시면요. 당연히 실적은 좋습니다. 실적은 좋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고성장이었죠. 하지만 지금 왜 오르냐 보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이래서 좋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이 좋으면 다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실적이 좋은 종목군은 그만큼 투자 심리 자체가 살아나니까 좀 더 크게 상승을 할 수 있겠고요. 말 그대로 지금 뭐 바카라 장세 그런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더 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시장을 들어 올리겠다는 그런 숨은 뜻이 조금 더 내포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적을 같이 한번 보시면 실적 화면이 지금 준비가 됐나요? 혹시 뭐 게임비리라든지 아니면 컴투스 실적 화면이 있으면 같이 보면 좋겠는데 컴투스 실적을 한번 보시더라도 꾸준히 상향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컴투스가 가장 4분기 그때 1월달, 2월달에 주가가 가장 많이 빠졌던 이유가 4분기 실적이 우리 생각보다는 못 미쳤다는 것에서 빠진 거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실적은 좋겠고요. 그런 모습 자체가 컴투스라든지 아니면 게임비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은 실적은 꾸준히 나오는데 우리의 시장의 예상치만 좀 낮춘다면 충분히 지금도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고 그런 실적이 나오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반등도 크게 나온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 얘기하시죠. 네, 그만큼 뭐 성장성 자체는 문제가 없고요. 다만 우리가 고평가, 저평가 논란이 있는 만큼 수급적인 부분을 좀 더 확인하시고 종목을 사면 충분히 좋은 수익권 거둘 수 있는 종목군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특히 이제 주말에 저도 이제 BMW죠. 버스, 메트로, 워킹을 하면서 이제 좀 돌아다닐 때 있는데 이 게임 모바일 폰을 가지고 엄청나게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은 추가적인 상승 기대도 지금 할 수 있는 가격 매력도 있는 것 같겠고요. 양순모 멘토 게임주 쪽에서는 이제 실적이 계속 바탕이 되면서 우상향 너무 우려감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또 놀자주 중에 이런 게 있죠. 소녀시대를 내가 그 삼촌 팬이 되면 SM을 봐야 된다. 또한 뭐 싸이에 이제 대부분 됐을 때 YG엔터를 봐야 된다. 엔터주들 실적 성장 전망에 대해서 상승세를 계속 보이고 있어요. 중간 또한 개인 투자자를 털기 위해서 악성 루머 부분도 있었다라는 걸 저희 뒷담화에 잡아줬는데 엔터 전략 좀 잡아주시죠. 네, 요즘에 시장을 보면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악재 때문에 못 가고 악재가 터지면은 이제 악재의 소요이기 때문에 주가가 간다. 뭐 요즘에 참 아이러니한 장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엔터주들 경기 방어주에 대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지수가 고점이 온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혹은 이 종목 조심해야겠는데 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지수가 계속 간다라면은 사실 우리가 엔터주, 바이오주 혹은 제약주 사실 우리가 재무제표로 봤을 때 고평가 관련주다 혹은 저평가 관련주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무궁무진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엔터주는 이제 3월 달부터 신인 가수부터 이제 앨범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는 경기 방어주 효과 보여줄 것이고 지금 제가 아까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도 이야기해드렸죠. 지금 SM부터 YG 엔터테인먼트는 지금 10위권부터 30위권 안에 지금 내포되어져 있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을 때 일단 YG 엔터테인먼트나 혹은 SM 이런 관련주들이 주가의 추이를 놓고 봤을 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권으로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승모 멘토의 YG 엔터가 우리 주식 승천에서 순위권 상위 랭킹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 부분에서 집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겠고요. 그만큼 엔터주에서는 지금 양승모 멘토를 따라올 자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악재를 딛고 우상향 쪽으로 분할 매수까지 해서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과연 이상로 멘토 엔터주 쪽 뭐 할 얘기가 있다 막 저보고 나도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네, 맞습니다. 양순모 멘토 좋은 종목 추천하셨고요. 그만큼 뭐 YG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이렇게 부진한 모습 바로 엔저의 영향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왜 YG 엔터테인먼트를 얘기하는데 엔저 얘기를 할까? 그래서 우리가 기업 분석 보고서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2013년도에 빅뱅의 스케줄을 한번 보시면 일본에 콘서트가 12번 잡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자료까지 준비를 했지만 제가 빅뱅의 스케줄까지 확인을 해야 되냐 이런 갑자기 허무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를 안 해왔는데 소문에는 그 스케줄표를 매니저를 통해서 입수를 하셨는데 방송에 불가 판정을 안 내신다고 하던데.
예, 뭐 안에 표지도 있었죠. 표지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좀 방송에 나가기 좀 그런 것 같아갖고 준비를 안 해왔고요. 그만큼 엔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려감 자체는 지금권에서는 바닥을 확인했던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만큼 지금 다시 서서히 올라가는 모습은 우리가 한 번 더 포착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상로 멘토님 등려 축하드립니다. 8229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혹시나 소리바다 2,390원에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의견 좀 주시죠. 답답하네요. 라고 했거든요. 이상로 멘토한테 등려를 축하한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감사하지만 나중에는요. 저희 방송으로 이상로 멘토한테 떡이라도 잘 크라고 좀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상로 멘토 소리바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소리바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음원 인상 가격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맞아요. 엔터 쪽에 편입된다 만다 맞습니다. 하잖아요. 그래서 하단에서 지금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같이 차트를 보시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제가 그어놨는 거 파란 선을 유심히 보시면 추세선 자체가 지금은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했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요. 하단에서 지금 거래량이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죠. 그만큼 어느 정도는 누군가가 물량을 손바뀜으로 들어왔는 순간에 우리가 평단가 자체가 낮아진 만큼 여기에서는 추세적인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뜻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는 관점으로 조금 접근하셔야 되겠고, 대신 바닥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뜬바닥 상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리바다 우리 8229님 어떻게 좀 시원한 얘기가 답변이 되셨나요? 결국에 엔터 관련해서 음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홀딩해서 좀 보자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이슈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김종은 테마주는 급락여파, 그리고 안철수 테마는 또다시 급등 양상, 정치 인맥주. 저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사실은 정치 인맥주는 절대 매매 트레이딩을 잡지 않는 애널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두 분한테 결론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희비가 지금 엇갈리고 있어요. 결국은 정치 싸움판에서 뭐 결국은 고래 싸움에서 새우등 터진다는 것처럼 우리 개인 투자자들만 지금 상황 중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상무 멘토 결론을 내려본다면 정치 인맥주 계속 봐야 될까요? 뭐 하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대신 중요한 거는 우리가 투자 원칙은 꼭 지키셔야겠죠. 오늘 뉴스에도 갑자기 나왔던 뉴스가 뭐냐면 김종은 씨가 미국으로 갔습니다. 갔으면 오르겠습니까? 안 오르겠습니까? 다시 미래창조부 장관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더 확인을 하시고요. 하려면 대비책을 마련해 놓고 하는 것은 괜찮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 자체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만 확실하게 우리가 지켜준다면 하는 것은 무방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비중을 얼마 정도까지만 유지를 하면서 매매 트레이딩을 잡으면 될까요? 뭐 제 말을 들으실 거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꼭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자기 고집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뭐 3분의 1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은 조금 리스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손 모멘토 정치 인맥주. 저는 사실 이거를 왜 봐야 되느냐라는 그 의문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 시장을 놓고 봤을 때 물방 고기 반인 시장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리스크 있는 투자를 할 바에는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더 공격적인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을 매매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오늘 그 금융강도권에서 정치 테마주들이 급등락했을 때 지난 2011년도 6월 달부터 2012년 5월 달까지 그 1년 동안의 대표적인 정치 테마주에 대한 계좌들을 한번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195만 계좌에서 총 1조 6천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대다수가 바로 개인 투자들이 그 손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같은 현실 속에서도 이렇게 보시면은 대다수 개인 투자들은 테마주의 상승이 시작됐을 때 타면은 수익이 날 수 있고, 그리고 빠지려고 했을 때 매도하면 된다라고 보여주지만, 사실 우리가 안랩이라는 주가를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써니전자라는 주가를 놓고 봤을 때 팔 기회를 안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다소 이제 그 립에 대한, 그러니까 뭐 어떤 이제 큰 단기적인 이슈에 대한 움직임보다는 우리가 이제 어떤 투자에 대한 맥을 잡고
정석적인 투자를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 좀 드려볼게요. 결국 두 분의 멘토의 얘기를 정리하자면 정치 인맥주 부분에 대해서 굳이 볼 필요 없다라는 양승모 멘토의 의견에 물방고 기반인데 시가총인 상위권 코스닥들 잘 가잖아요. 그쪽으로 갈 필요가 있다. 또는 이상무 멘토 역시도 너무 공격 앞으로는 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인데요. 두 분이 사실은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조금 거짓말들을 방송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두 분의 라이브 생방송에서는 단기 트레이드 두 분 분명히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안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주식 승천 10시 멘토 클리닉의 하이라이트. 내일의 승천주를 바로 갈까요? 에이, 안 되겠죠. 수익률 베스트 5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수익률 베스트 5입니다. 김용준 멘토의 일양약품 1위를 놓치질 않고 있습니다. 양승모 멘토의 YG엔터 악재에 다시 한번 더 사자 하면서 추격을 바짝 하면서 9.5%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양승모 멘토 또다시 3위권에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나무노 멘토의 두 종목이 바로 4위와 5위로 좀 올라오는 모습이네요. 자, 두 분의 멘토의 포트폴리오를 보겠습니다. 이상무 멘토의 제닉, 매수가 미도달. 저희가 이제 기준 부분에 대한 설정을 다음 주부터 진행되니까 살펴보면 되겠고요. 한솔 CSN 때문에 마이너스 4.2% 포트폴리오 되다 보니까 하위권에 좀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승모 멘토 얼굴 빵끝, 입가 미소 가득인 것 같은데요. YG엔터테인먼트 9.5%로 상승세를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다. 엔터주, 놀자주 시세 제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아이마켓 코리아 3.5%를 부분에 상승세 유지되고 있고요. 오늘 우리 양승모 멘토가 할 말이 많다고 했던 것이 바로 또다시 에스텍 파마가 단 두 호가에 미달이 되면서 매수가 미도달이 되면서 또다시 10%를 놓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누적 수익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1위 김용준 멘토의 일양약품이 강하게 올라가고 양승모 멘토 13%까지 단기간에 지금 끌어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3위는 나무로 멘토, 4위 우리 신창한 멘토의 대형주 포트 꾸준하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네요. 5위부터 8위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조금 마이너스권에 들어와 있죠. 이 부분은 시장이 좀 쉬어가다 보니까 대형주 포트 쪽이겠고요. 여기서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 이상로 멘토가 오늘부터 공격 앞으로 한다는 포트가 우상향 쪽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포트폴리오까지 저희가 지금 보고 왔는데요. 과연 이분들 부근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승천주에 대한 언급을 하기 전에 두 분의 오늘 승천주를 먼저 화면으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일단 죄송합니다. 승천주 말고 리뷰를 한번 봐야겠죠. 네, 리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상로 멘토가 오래간만에 와서 제가 지금 버벅대네요. 리뷰를 할 게 없는데 리뷰를 해야 돼서 이상로 멘토 한솔 CS 네 해주시죠. 참 태어나서 꼴찌를 처음 해보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요? 네. 에이. 타 방송에서도 잠깐만 네. 멘트를 끊어요. 양승모 멘토 인정해요? 네, 이거 얘기를 해야 돼. 그래도 실력 출중한 거는 저도 이제 알고 있고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꼴찌를 해본 입장에서 꼴찌를 평생에 처음 했다는데 원래 기분 어때요? 꼴찌를 한번 해보면요, 이게 충격이 딱 와가지고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기운을 통해서 우리 이상로 멘토도 우상향으로 좀 올라올 수 있겠죠? 물론 지금 종목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좀 치명적인 문제가 조금 있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로 멘토 그럼 리뷰 좀 해주시죠. 예, 그만큼 부끄럽습니다. 지금 화장 때문에 얼굴이 빨간 게 뭐 잘 보이실란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믿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송구스러운 마이너스 빨간색을 들이민정 정말 죄송하고요. 다음 주 그리고 오늘 더 좋은 종목으로 그리고 다음 주는 더더욱 노력하는 모습으로 찾아뵙는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한솔 CSN 리뷰 그냥 계속 홀딩하면 되는 걸까요, 그러면? 네,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 시장의 분위기랑 조금 어긋나는 부분도 네, 없지 않아 맞아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항상 그렇죠. 시장은 트렌드는 계속적으로 바뀌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한솔 CSN 같은 개별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손절선 자체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은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손절하는 것은 A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자기만의 투자 원칙을 좀 지키고 만약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5% 이상으로 빠진다면 그때는 손절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상로멘트의 한솔 CSN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손절가를 분명히 설정을 해서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에서 좀 더 보유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 좀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양손모멘토의 포트폴리오 리뷰를 봐야 되는데 또다시 한번 조금 아쉬운 게 있단 말이죠. 네, 그렇죠. 아쉬운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 하지만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YG 엔터테인먼트랑 그리고 아이마켓 코리아는 일단 그대로 목표가까지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에스텍파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스텍파마의 제가 차트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을 때요. 19,000원과 그리고 19,200원에서 사자. 그리고 제가 이제 나왔을 당시에 2월 28일이었습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놓여진 자리를 보면은 바로 요 자리인데요. 제가 이제 그 다음 날에 그래도 이게 좀 주가 많이 올라왔어도 요거는 더 갈 것이다. 자신감 있게 하나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한 틱 모자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종목 계속 갈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추격 매수 저는 감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추격 매수인 점을 좀 감안을 했을 경우에 일단은 19,500원, 19,000원 이렇게 두 번 나눠가지고 분할 매수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결국 에스텍파마에 대해서는 지금 양손모멘트가 이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죠. 결국 분할 매수인데 19,500원과 19,000원에서 분할 추격 매수 앞으로 돌격 앞으로 얘기를 해줬다. 여러분들 참고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겠고요. 그러면 다른 종목군들도 좀 리뷰 좀 해주시죠. 네, 우선은 YG 엔터테인먼트 움직임을 놓고 보았을 때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의 수급적인 부분을 놓고 본다면은 우리 기관과 연기금들은 요 종목만 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수급이 정말 빵빵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삼각수렴 구간대를 돌파를 해서 지금 상단 매물대가 이제 열려져 있습니다. 사실 매물이라고 해봐야 매물도 없고요. 그 물량들 기관과 외국인들이 받아주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사실 이걸 팔고 있는 주체들은 개인 투자자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개인 같은 매매를 하지 마시고 기관과 외국인 같은 뷰를 가지고 길게 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종목도 리뷰해 주실 거 없나요? 사실 움직이는 종목이 없습니다. 사실 3% 올라온 거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기보다는. 그래요? 지금 네. 이 종목은 저는 기본적으로 24,000원, 25,000원 정도는 올라와야 그때부터 좀 해드릴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단기간에 한 3% 정도는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만 이 수익은 사실 그냥 중간중간에 휘청휘청 거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도 주가가 추가적으로 또 빠질 수도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가가 하락한다라면은 그리고 포트에 없으신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23,000원 구간대에서는 추가 매수 가능하다. 신규 편입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증권 방송에 우리가 출연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검증하는 것은 수익률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한간에는 좀 있는데요. 양손모멘토 결과 며칠 만에 이렇게 당당해질 수 있나요? 이게 어깨에 그냥 기부스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자신감 있는 멘토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하이라이트 코너겠죠. 두 분 멘토들의 오늘의 내일장 승천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승천주입니다. 이상로멘트 시젠 결국 가지고 나왔네요. 양손모멘토의 성우 화이트 완성차보다는 부푼주 보겠다 하더니 결국은 또다시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있죠? 보유하고 계시거나 두 종목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시면 바로 전화 상담과 무료 문자 가능한데요. 전화 상담 02-3153-2619번이겠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분의 종목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반드시 좀 올려주시고요. 저희가 이슈를 하거나 뒷담화했을 때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과 우리 멘토들과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이상로 멘토가 준비하신 먼저 종목 우리가 한번 투자 포인트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시즌 같은 경우에 제가 서울경제TV 아침에 8시 하는 걸로 통해서 제가 61,000원대 하단에서 무조건 사야 된다. 지금 65,500원이 됐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인데요.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관점으로, 왜냐하면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릴 때 이 종목은 신고가까지 보는 종목군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바뀌었을 때 3년 뒤나 4년 뒤를 생각한다면 시총 상위주, 시총 코스닥 1등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다. 그렇게 좀 자신있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65,500원이거든요. 왜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을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술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술 같은 경우에 지금 세계 1위의 분자 진단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상당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어떤 기술이냐면
이 기술이 어디에 쓰냐면 우리가 신생아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유전체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15만 원 내고 했는데요. 그 검사를 한번 보시면 외국 거 같은 경우에는 4종을 진단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즌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40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40개짜리를 쓰겠죠. 하지만 지금 왜 이렇게 주가는 안 오르냐? 그만큼 시장에 대한 점유율 자체가 지금 1%거든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기업은 바로 스위스의 로슈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스위스가 원래는 스와치라는 시계로 가장 유명하죠. 하지만 그만큼 마이크로 작은 쪽에 대해서 기술, 세공 능력은 가장 뛰어난 나라가 바로 스위스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로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시젠보다는 기술력이 조금 딸리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는 시젠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성장성적인 측면에서 좀 바라보시는 게 좋겠고, 얼마 전 2월 25일 날에 바로 기업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에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의 어느 정도의 유전체 분석에 대한 그런 기업 설명회를 개최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도 계약건이 많이 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본다면 1분기 그리고 4분기에는 미리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런 계약 체결 자체가 곧 이어지지 않겠나 그런 가능성을 조금 점쳐보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의 트렌드는 바로 노인 복지 수혜로 가고 있죠. 노인 인구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7%, 8%대의 노인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곧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10%가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초고령화로 넘어가는 단계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를 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신다면 꾸준히 우리에게 사랑받을 기술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이 지금 1%니까 시장은 99%가 남아 있습니다. 충분히 시장 점유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바로 시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젠. 그러면 우리 매매 포인트도 좀 짚어주시죠. 이제 매매 포인트 좀 말씀을 드리면요. 매매 포인트가 사실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오늘도 64,000원짜리에서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그만큼 지금은 밑에서 누가 당긴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고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냐면 일봉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를 봐야 되냐면 월봉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요. 전 고점이 지금 7840원까지 올라왔죠. 하지만 배당 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격을 한번 보신다면 69,000원, 68,000원 정도 될 거고요. 그 하단에 있는 지지점 자체가 64,000원입니다. 그 64,000원을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해주고 갔다는 얘기는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거래량이 월봉상 줄고 있다는 말은 바로 다이버전스 그만큼 주가는 떨어질 게 아니라 지금 방향성을 탐색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네 얘기해 주시죠. 큰 방향성을 가지고 한번 어느 방향이라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요 64,000원을 보시면 좋겠고요. 대신 하단에 손절가를 정해드리면 65,000원을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는 전략. 그리고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은 목표가는 바로 신고가를 보셔야겠죠. 그래서 신고가 7만원 이상을 한번 보고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즌 들으셨죠? 본인이 직접 경험을 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 있죠. 나가사키 짬뽕이 좋다라고 한다면 저도 먹어보고 나서 제 입맛에 맞으면 주가를 한번 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시즌 우리 이상로 멘토가 직접 경험을 했다라고 하니까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목표가 신고가가 헷갈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7만 원 정도 이상을 좀 보자 라고 보신 것 같은데요. 이상로 멘토의 시즌 저렇게 좀 좋게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양승모 멘토? 네, 일단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는 물반, 고기 반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렸는데요. 사실 이 종목은 고기입니다. 지금 사실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이 바로 시젠이 10탑 12위권에 좀 놓여져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종목 선정은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종목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신고점을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이제 그 시젠이 지금 그 순위가 12위권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갖고 나온 종목이 20위권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과 앞으로에 대한 그 순위 변동이 일어난다면은 지금 과연 시젠이 많이 갈 것이냐 아니면 성우하이텍이 더 많이 갈 것이냐 그 차이를 좀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이게 완전히 살짝 양승모 멘토 오늘 완전 전략을 바꿔온 것 같은데요. 여러분 들으셨어요?
자연스럽게 시즌이 좋다. 시가총액 12위권이니까 좋다. 하지만 내 종목이 잠시 뒤에 20위권이지만 12위 올라갈 거야. 라는 얘기를 지금 강력히 얘기해주면서 오케이 나도 이상로 멘토의 시즌에 동의한다. 매매 포인트 적정했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승모 멘토가 나의 종목 시가총액 코스닥에서 20위권이라고 합니다. 성우 하이텍 자신 있게 들어보죠. 네, 우선은 성우하이텍이라는 종목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 들어 주가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우선은 이 기업이 무엇을 하는 회사냐? 일단 차체 바디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차량용 후드, 그러니까 범퍼레일과 사이드 멤버를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신소재, 신공법, 다양한 자동차 부품을 개발하면서 신차에다가 부품을 공급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차량용 경량화를 위해서 알루미늄, 후드 그리고 범퍼 등을 이제 고급차 위주로 납품을 한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극심한 부진에 빠졌던 세계 자동차 시장. 근데 최근 들어서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환율 영향으로 인해서 쉽사리 운수장비 업종은 못 가지만 제가 대체 추천주로는 뽑으라고 한다면 당연지사 성우하이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중국 자동차 시장,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들이 선전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내 중소형 부품주들 쪽이라고 놓고 본다면은 성우하이텍의 해외 기여도가 수익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현대차 매출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이 완성차에 대한 성장 기대감 그리고 성장성이 떨어진다면은 성우하이텍도 당연지사 떨어질 것이다라는 이런 우려감 때문에 주가의 하락과 그리고 상승률이 좀 어느 정도 제한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수익 기여도가 높은 중국에서 계속해서 판매 증가가 나오면서 실적 개선이 나타나면서 그런 소리는 이제 시장에서 쏙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결국에는 완성차들이 상반기 쪽에서 감익 전망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직수에는 좀 오히려 밸류에이션 대비로 저평가 매력 데이트에 일단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장은 일단은 우려보다는 견고하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차트에 좀 주목해서 놓고 본다면요. 주가의 추이가 거의 꼭대기에 다 와달랐습니다. 이 꼭대기에서 너 도대체 무슨 추천을 하는 거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이제 꼭대기에서도 명분 있는 추천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의 모습을 놓고 본다면은 사실 제가 사고 싶은 자리가 14,000원 구간대입니다. 근데 이 자리는 쉽게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최근 오늘 이제 14,650원으로 마감이 됐는데 14,500원부터 14,000원 구간대 그냥 결국에는 기준점이 14,250원이 되겠죠. 14,200원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를 보시면 되는데 자 정석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다 그리고 하실 겁니다. 지금 IFRS 그러니까 연결 적용을 하면요 저평가 부분의 그 해소가 저평가되어져 있다라는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획기적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요즘 들어서 수급과 그리고 요즘 들어서 기관 투자들이 거품을 물면서 달려들고 있는 종목이 바로 성우하이텍입니다. 지금 실적이 동반되지 않다라면 기관 투자들은 사실 이 꼭대기는 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실적에 대한 개선 여부가 남아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고점 부근에서 주봉 저항과 그러니까 일봉 저항과 주봉 저항 구간대에서 지금 어떤 변화가 트렌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냐면요. 바로 신용 비율입니다. 신용 비율이 계속해서 주가의 고점 자리에서 신용들이 상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동안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악성 매물이 될 수 있었던 이 신용 물량들이 오히려 새로운 수급 주체의 물량이 잡히면서 오히려 저가에서 이제 물량들을 안 내놓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들이 계속해서 치고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더욱이 지금 주가가 올라오면서 개인 투자들이 팔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개인들 팔고 기관과 외국인들 수급이 받쳐준다. 이거는 이런 종목들은 껌 먹고 알 먹고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꾸 유행어를 만드시는데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는 14,250원 부근에서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내에서 물량들을 받아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손절가를 잡는다면 좀 크게 잡겠습니다. 일단은 크게 휘둘릴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손절가는 12,500원. 다만 손절가가 크다면은 목표가도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겠죠. 일단 목표가는 20% 잡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17,000원까지 일단은 보도록 하면서 일단은
매수 구간을 준다면 성우하이텍 일단 빠르게 우리가 관심 있게 매집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손멘토의 성우 하이텍도요. 여러분들 캐치하셨나요? 짝꿍댕이 또 만들어내는 짝꿍댕이 차트 만들어왔거든요. 이상로 멘토 과연 성우 하이텍 자동차 부품주 지금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만한 여력이 있나요? 뭐 올라가겠죠. 뭐 좋다 하는데 올라가지 않을까요? 근데 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뭐 우려가 되는 점인데 지금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이냐면 현대차에 대부분 납품을 하고 있는데 현대차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엔화에 대한 압력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현대차가 도요타를 이기려고 하면 바로 가격 인하를 어느 정도 해야겠죠. 그러면 부품업체인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현대차에 대해서 압력을 받지 않을까 그런 걱정감이 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럽 시장의 대부분 매출을 차지하는데 과연 유럽 시장과 지금 미국 시장은 저성장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질적인 경제지표 자체는 소비가 회복되는 국면은 아니거든요. 그냥 돈만 찍어내는 상황인데 과연 그러면 지금 유럽 시장에서 그렇게 매출이 안 올라왔을 때는 성우하이텍이 지금 추세적인 반등으로 보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술적 분석이 아닌가, 기술적 반등이 아닌가 그런 점이 조금 궁금하네요. 그냥. 네, 일단 성우하이텍은 유럽 쪽을 걱정을 하셨는데요. 사실 유럽 공장 쪽에 진출한 기업이 아닙니다. 사실 수익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것은 바로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지금 점진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일단 포커스를 좀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아까 엔저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하셨는데요. 일단 외부 환경이 좀 악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대 대당 판매 비용을 놓고 본다면 상승은 어떻게 보면 좀 제한적이다라고는 볼 수는 있어요. 근데 현대차 그룹이 가지고 있는 이 펀더멘탈, 그러니까 판매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시장의 우려보다는 현대차 그룹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 상당히 견고하고 그 정도의 우려에 그리고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는 멈출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이상로면 또 답변이 됐어요? 네, 많이 아쉬워 추천하셨네요. 아 그래요? 이상로 멘토가 얘기했던 단가 압력 부분 네. 피해갈 수 있다라는 부분 강요가 있다라는 얘기. 뭐 한 가지 더 또 그냥 보는 거는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지분율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지분율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대주주죠. 대주주의 3인이 45% 그리고 지금 뱅크에서 지금 5.1%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 5% 그러면 총 다 해보면 한 60%가 되고요. 나머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통되는 물량을 계산한다면 뭐 40% 그리고 뭐 내부자 빼고 하면 뭐 35% 정도가 되겠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다면 유통 물량 자체가 지금은 거래량에 비해서는 너무 좀 적은 수준이 아닌가. 그만큼 알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조금 우려가 그래서 그런 부분 그냥 혹시나 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만약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혹은 이거를 알고 치고 뭐 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오히려 주가에는 더 호재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성우하이텍 저도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주주가 45%에 대한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호 지분이 한 5% 정도, 약 한 60%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우호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일단 회사채에 대한 일단은 가지고 있는 유보율이라든지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다라고 일단은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상에서 부채 비율은 어떻게 됐습니까?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부채 비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반면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금들은 계속 축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보율이라고 했을 때는 회사가 단기적으로 자금을 끌었어야 되는데 거기서 바로바로 현금을 어느 정도 너네가 유도리 있게 대놓을 수 있느냐, 그 자금들이 계속 캐파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안전한 기업이기 때문에 지분에 대한 평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전부 다 배제하셔도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이 아주 젊은 피로서 결국 몸이 풀리더니 이제는 방송에서 입담까지 다 풀리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종목을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하기 전에 답답하신 시청자분이 또다시 연락이 왔어요. 한화생명 7,230원에 저도 조금 깜짝 놀랐는데 비중이 80%입니다. 손절해야 되나요? 답답하네요. 라고 0309님께서 주셨는데요. 이상로 멘토, 네. 한화생명 손절해야 될까요?
뭐 이런 주가 차트가 가장 안 좋죠. 사실 갭 하락을 띄우고 우리가 한번 근데 보셔야 되는 게 하나생명이 바로 전 대한생명이죠. 대한생명 같은 경우에 우리가 주가를 한번 보시기 전에 최근 들어서 한번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보험에 대한 지급 준비율이 한 단계 금리 인하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급 준비율, 우리가 보험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보험이라는 게 우리가 예전에 두레라든지 아니면 개 문화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지급 준비율이 낮아지면 우리가 이 돈 자체 이자가 많이 붙어서 그런 부분 자체가 돈이 커지게 만들 수 있는데요. 지급 준비율이 낮아진다면 그만큼 이자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당연히 모을 수 있는 돈이 더욱더 늘어야 되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보험사에서는 보험비 인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효과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일단은 손절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손절을 하시는 것보다는 한 번의 반등을 조금 더 기다려 보시자. 곧 다시 뭐 지금 4월 1일자가 되면 보험료가 인상이 되죠. 그러면 3월 31일까지 한번 지켜보시다가 한번 크게 반등이 나오시면 그때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색깔보다는 하나케미칼과의 재무구조 개선 때문에 이제 발생이 되는 주식 매각 부분에 이제 악재가 발생된 거거든요. 네. 이거는 우리가 살짝만 봐도 되는 걸까요? 네, 일단 지금 그런 부분 자체 회사 내부적인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개발이 나왔던 거고 거래량 또한 상당히 많이 분출되는 모습,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보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은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본질적인 가치 자체는 지금 벌써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호재는 기다리시되 대신 길게 가져가봤자 지금 자리에서는 지금 시장이 앞서서 양수문 멘토가 말씀을 하셨듯이 물반 고기 반입니다. 그러면 고기를 잡으시면 되지 왜 피라미를 잡으시려고 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0309님 손절 부분을 너무 지금 답답하게 보기보다는 비중을 좀 줄이시고 나서 다른 종목인 고기 쪽으로 가셨다가 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고요. 답변이 좀 시원한 것 같은데 이상로 멘토가 적절하게 대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내일의 승천주 다시 최종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승천주 시젠 우리 이상로 멘토죠. 매수가 64,000원에 진입을 시도하겠고요. 목표가 신고가로 7만원 이상 설정을 합니다. 손절가 65,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양순모 멘토 요즘 히든카드입니다. 성우아이텍 매수가 14,250원에 편입하겠고요. 목표가 17,000원, 손절가 12,500원 넉넉하게 목표가와 손절가 잡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들의 종목을 마지막 체킹까지 좀 해보았고요. 그렇다면 두 분의 포트폴리오는 잠시 뒤에 한번 점검을 해보고 나서 잠시 저희가 지금까지 왔던 주요 뉴스 살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네, 국내 주식형 펀드로 8거래일 만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금투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216억 원이 들어와서 순유입으로 전환됐으며 해외 주식형 펀드로도 245억 원이 유입돼 이 거래일 만에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연준위의 양적 완화 정책 기조에 지속 의지가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내용물은 그대로 둔 채 이름과 포장만을 바꿔 삼립빵 가격을 7.7에서 12.5%나 올려 꼼수 인상이란 비난을 받아온 SPC가 보름 만에 이를 철회했습니다. 편법 인상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쏟아진 데다 새 정부의 물가 안정 의지를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전인대 개회식에서 원자바오 총리는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7.5%로 제시하고 물가 상승률은 3.5%로 제시했습니다. 경제성장 목표치는 전년도와 같지만 물가 목표치는 0.5% 낮춰잡아 성장보다는 물가 억제에 더 무게를 뒀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결의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이사국 비공개 회의를 거쳐 초안을 논의한 후 이르면 이번 주 채택될 전망입니다. 제재 방향과 수위를 놓고 의견차를 보이던 미국과 중국이 초안에 대한 잠정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형저축이 18년 만에 부활해 내일 출시되면서 은행 간의 예금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우리 국민 농협이 우대금리 포함 최고 연 4.5% 금리를 제시했으며 기업과 외환은행은 0.1% 더 높은 최고 연 4.6%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장기 불황으로 인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이 3년 이상 지속된 이른바 한계 기업이 전체 상장 기업의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가장 많이 늘었으며 기타 제조, 철강업 순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지난 1년 가까이 디스플레이 특허 분쟁을 겪어온 삼성과 LG가 지난달 지식경제부 중재로 사장단 회동 이후 이번 주 첫 실무 협상을 열 예정입니다. 양사는 OLED와 LCD 기술과 관련해 현재 2건의 특허 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값이 전달보다 0.03% 올라 24개월 만에 하락세를 벗어났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거래가 살아난 강동구를 비롯해 서초, 송파 등 강남권 아파트가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현재 시각이 11시 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와 야간 선물 시장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선물의 김재준 연구원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늘 유럽 시장이 일제히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 동향이 어떤지 점검해 주십시오. 예, 금일 유럽 증시 큰 폭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전일 앨런 연준 부의장이 양적 완화 지지 발언에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하였고요. 유럽 증시도 금일 이에 연동하여 초반부터 강한 상승세로 출발하였습니다. 특히 유로포스트 300 지수는 2년 내 신고점을 기록하였고 유로스탁스 600 은행 지수는 장 초반부터 2% 가까이 오르는 등 은행주와 자원주 중심의 강한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역시 원자바오 총리가 연 7.5%의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는 등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 역시 지수 상승에 힘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이탈리아의 전국 불황과 관련해 투자자들이 독일 닥스 지수 및 유로스탁스 50에 대한 콜옵션을 매도하고 있어서 상승 추세로 방향을 잡았다고 보기엔 약간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영국 증시 0.9% 상승 중이고요. 독일은 1.8%, 유로스탁스 1.7% 상승 중에 있습니다. 네, 자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시장도 개장을 했습니다. 현재 동향이 어떻습니까? 예, 미국과 중국 중앙은행들의 통화 완화 정책 지지 발언에 아시아 증시 큰 폭의 상승 흐름 보여줬고요. 분위기 이어가며 야간 코스피 역시 주간 종가 대비 0.4%가량 상승한 268.55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연기금은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외국인과 금융투자는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잠시 후 뉴욕 증시가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어떨 것으로 내다보시는지요? 네, 역시 전일에 이어서 금일 역시 상승 흐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특히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0.3% 정도만 상승하면 역대 최고점인 14,164.53포인트에 닿게 되어서 고점 돌파 여부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리포 금리 또한 하락하면서 중국에 대한 긴축 우려감은 줄어들며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 역시 지수를 지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다우 선물 지수는 0.4%가량 상승 중에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뉴욕 증시 시원스럽게 고점을 돌파해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선물의 김재준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동석이었습니다. 오늘 장의 오브 더 레코드 증시의 뒷담화 시간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주식시장에 오늘 소문 있었을까요? 글쎄요. 뒷이야기 있었을까요?
궁금해집니다. 연예인 뒷담화 같은 거 우리가 할 수가 없겠죠? 속 시원하게 오늘 주식시장의 소문과 뒷이야기들 증시 뒷담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증시 뒷담화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거는요. 과연 롱펀드적, 그러니까 롱텀 펀드라는 거거든요. 일종의 워렌 버핏발 효과가 지금 시장에서 미국에서도 워렌 버핏, 즉 채권 투자보다는 주식시장이 낫다. 월가스트리트의 언급과 함께 워렌 버핏이 또다시 하인즈를 인수했단 말이죠. 그래서 음식료주 과연 단기 트레이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작년부터 끌고 왔던 주도 섹터에서 여전히 주도 쪽으로 이끌어갈 것이냐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워런 버핏의 하인즈 효과 우리나라 음식료에도 과연 상승 모멘텀을 가져올까요? 이상 모멘텀? 이제 우리가 일단 하인즈라는 기업을 좀 더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도현 앵커님, 뭐 하인즈를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어젯밤에 봤습니다. 방송 끝나고. 아, 그렇습니까? 네, 맥도날드에서 봤습니다. 거기에 케찹이 하인즈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별것도 참 하인즈 거 쓴다라는 생각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버거킹에서 봤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왜 워렌 버핏이 케찹 회사에 투자를 할까? 우리나라 사람들로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미국이라는 거죠. 미국에서는 케찹이 그만큼 생활 밀착형이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게 되면 우리나라의 간장 회사라든지 아니면 고추장 회사에 투자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만큼 생활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주식이 빵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분위기에 투자를 한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다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점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고추장 회사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안정적이고 롱텀을 보고 가겠죠. 그러면 워렌 버핏도 그런 투자 스타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례 예를 한 개 말씀을 드리면 워렌 버핏이 80%까지 내려간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20년 뒤에 다시 한번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익을 보면서. 과연 시청자 여러분들이 80% 내려까지 내려갔을 때 들고 계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없겠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투자를 하지 않는 거고요. 우리가 워렌 버핏 같은 투자를 하려면 아들 그리고 손자에게 물려줄 주식을 워렌 버핏 같은 투자를 하시고 대신에 자기 인생을 원하는 투자는 바로 뭐 3개월이라든지 아니면 4개월 짧은 숏텀을 보시고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 여기서 말하는 롱텀은 상당히 긴 롱텀이거든요. 워렌 버핏의 투자 스타일일 뿐 그리고 개인마다 투자 스타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마이너스 80%까지 손실 부분을 꽉 쥐고 있다가 20년 만에 수익을 엄청나게 냈다라고 했잖아요. 그건 시기적으로 이제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예. 저라면 마이너스 80%까지 견디는 상황이 맞다라면 2년 안에 반등만 빨리 쳐주면 들고 가고 싶은데 그건 안 될까요? 뭐 2년 만에 반등이 그렇게 빨리 올 수 있겠나 없겠나는 바로 시장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보다는요 그만큼 안정적인 자기만의 투자 원칙을 가지시자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양수모한테 음식료와 유통업종을 좀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워렌 버핏 효과, 저는 이 하인즈 케찹이 별로 입에 안 맞더라고요. 오뚜기 케찹이 오히려 낫더라고요. 그러고 봤더니 오뚜기가 주가가 참 좋더라고요. 네, 뭐 최근 들어서 우리 국내 시장의 음식료업 움직임도 상당히 좋습니다. 뭐 농심부터 오리온, 빙그레 뭐 주가들 움직임을 보면 차트가 우상향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워렌 버핏이 성장 가치주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를 했었다면은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활 밀접된 부분이 표현이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핵심적인 내용이 이건 것 같습니다. 물가 인상이라는 여러 가지 밀착 투자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률 때문에 물가 인상을 쉽게 따라갈 수 있는 음식료업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면서도 단발성이 아닌 장기성으로 좀 보고 갔기 때문에 우리 국내 그 음식료 업종을 놓고 본다면은 오히려 비전을 좀 제시해 준 것이 아니냐.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튈 수는 있겠지만 우리 이제 음식료도 마찬가지죠. 뭐 전체적으로 단가라는 것은 계속 올라갈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또 단가도 계속 원자재 가격도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물가 상승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유연하게 갈 수 있는 게 바로 음식료업이 아니냐. 그러니까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 우리 워렌 버핏이 그런 부분들 좀 제시를 해준 것이다. 그냥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롱적인 포지션으로 주도 섹터 쪽으로 좀 갈 수는 있다라는 부분에는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오리온이나 그리고 이제 지금 음식료 기업 업종들을 놓고 보면요. 자, 지금 차트를 한번 보여주겠어요. 2008년도부터 사실 그 주도 업종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삼성전자의 베일에 가려져 있어서 사실 보여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지를 못한 거고요. 사실 지금 음식료업은 시장의 물가 상승률이 계속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계속 같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음식료업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적인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 그러면 음식료를 이제 우리가 만약에 좀 주도 섹터 쪽으로 끌고 간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음식료들을 운반하는 유통 관련된 애들도 좀 봐야 된다는 말이죠. 네. 그렇죠? 유통 쪽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뭐 일단 유통을 보시기 전에 음식료 업종 본질부터 좀 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유통업종 자체가 좀 따라가는 거지, 유통업종부터 먼저 가기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사실 조금 힘들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유통업종이 가려면 당연히 소비 패턴 자체가 지금 좀 더 살아나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불황형 흑자가 계속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소비가 계속적으로 주는 모습이거든요. 백화점 매출 자체도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신다면, 일단은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 제가 손자한테 물려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길게 보시라는 거죠. 대신에 짧게는 지금 시장 상황과는 조금의 트렌드가 안 맞을 수 있고, 유통업종 같은 경우에도 음식료 업종이 날아가고 그리고 달리면 그때 옆에서 같이 걸어주는 그런 친구 같은 업종이 아닐까,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음식료 쪽이 우상향을 먼저 가는지를 체크하고 나서 그때 후발주자 쪽으로 유통주를 좀 찾아보는 게 좋겠다, 이런 관점 포인트를 주셨는데요. 두 분의 동의를 한다라는 부분을 보면 결국 음식료가 주도주로 계속 유지할 것이다라는 것에는 모두 다 같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 같으면 포트폴리오에다가 음식료 같은 안전한 종목 같은 거 비중 한 10에서 15%를 한번 기둥뿌리 한번 박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식 승천 10시 멘토 클리닉을 보고 계시는 건 참 감사한데요. 야구가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7회를 넘어간다고 하는데 긴급 속보로 보면 2대 0으로 지고 있다는데요. 그쪽으로 이미 조금 지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 시청률만 그냥 막 확보해 주세요. 채널 돌리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내일장 전략 우리 한번 좀 들어볼까요? 이상로 멘토? 네, 새술은 새부대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지금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뭐든지 새로운 시작,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00에서 2020이 될 수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최고점 부근까지 왔습니다. 박수권 상단까지 왔는데요. 지금 다시 한 번 더 시장이 크게 움직이려면 당연히 새 술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는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될 때다. 그만큼 지금 시장을 움직이려면 총알이 있어야겠죠. 총알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가 트렌드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 트렌드를 먼저 우리 주식 승천 방송을 보시면서 빨리 포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양승모 멘토 전 좀 기대되는데 내일장 디테일하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은 악재가 있어야 시장은 상승한다. 그리고 결국은 수익률은 회복되는 시황이다 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결국에는 항상 악재와 호재는 시장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 악재와 호재에 대한 부분들도 바로 수급 주체가 만든다라고 좀 정리를 해두고 싶은데요. 즉 수급은 속일 수 없다. 외국인들이 사고 기관들이 사는 장이기 때문에 결국 시장은 회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시장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양승모 멘토가 요즘 최근에 사람에겐 사주팔자가 있다, 또 주식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기운이 있다라고 하는데 요즘 기운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승모 멘토가 우리 주식 승천 멘토 클리닉 여러분들을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게 또 있다라고 하던데요. 예, 바로 이제 내일 8시 반부터 3시까지 장중 풀타임 공개 방송을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 시간이 어떻게 보면 1시간 반이라는 것이 상당히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 시간인데요.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그리고 방송에서 하지 못하는 모든 부분들까지 제가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들으셨죠? 양승모 멘토가 저희 센 플러스 쪽에서 공개 방송 8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공개 무료 방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증시에서 하지 못한 부분, 방송에서 하지 못한 얘기들 시원하게 잡아주고 아마 숨어있는 종목군들 노출할 것 같으니까요. 내일 빠르게 접속하셔서 같이 공개 방송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식 승천 10시 멘토 클리닉도 마무리 마칠 시간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도 우상향 쪽 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멘토 보내드리면서 저도 김도영 여기서 마치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